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조그마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일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마스크 착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소수계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급으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뉴스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청구 건수가 지난주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죠. 지난주 전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19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주가 143만 5천여 명이었기 때문에 24만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분의 1 정도가 감소했어요.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42만 3천여 명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3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20주 연속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제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이제 낙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강조하면서도 최근 3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그런 그 수치였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게 이제 매주 발표되는 수치니까 다음 주, 다음 주 앞으로 한 몇 주간 수치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A 지역을 대표하는 두 대학이 있죠. UCLA하고 USC에서요. 집단 감염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비상에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UCLA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USC는 최근 일어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어제 1일 브리핑에서 UCLA 풋볼팀 선수들 중 최소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UCLA는 모든 종목 운동 선수들이 다가오는 새 시즌을 앞두고 학교로 돌아올 때 코로나19 감염 테스팅과 엔티바디 테스팅을 받았고 그들 중에 최소한 8명이 확진자들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UCLA는 비행기를 타고 복귀하는 선수들 경우에 무조건 7일간의 쿼런틴, 자가격리를 거친 후에야 학교 의료팀이 실시하는 메디컬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UCLA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절차, 프로토콜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8명이나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19 관리에 좀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이고요. 또 최근 소규모 그룹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USC에서 확진자 숫자가 현재 모두 45명에 달한다고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언급했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은 처음에 보도된 이 USC 경우에는 이 소규모 그룹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또 다른 스타디 그룹, 소셜 그룹 등에서도 좀 더 작은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은 UCLA, USC 사례를 예로 들면서 18살에서 29살 사이 연령대의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4월에 비해서 지금 8월 초에는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졌고요. 특히 지난 6월과 7월 2달 기간 동안에 LA 지역의 젊은 층 감염 현상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나이대는 그 6월과 7월 2달 동안에 코로나19 감염률이 4배나 올랐고요. 30살에서 49살 사이 나이대는 같은 6월과 7월 사이에 3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은 젊은 층들이 모이는 행위, 게더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젊은 층들이 게더링, 이 모이는 행위를 좀 멈추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민주당 측이 마스크 쓰기에 적극적이고 공화당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공화당의 지도자죠.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원내대표 이 마스크 착용을 또 강조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최고 지도자가 전국 방송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 경제 전문 채널이죠. CNBC 프로그램 스쿼크 온 더 스트릿에 출연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게 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도 역시 마스크 착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꾸준히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이 목소리를 높여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초부터 5월 1일부터 연방상원에서도 회기 중에 대면 회의를 할 때마다 상원의원들이 마스크를 써왔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발언은 사회자 짐 크레이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건데요. 짐 크레이머는 전국 50개 주들의 주지사들이 경제를 재개하고 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게 될 때 이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 강제 명령을 내려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그래야 한다 답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wear a mask, practice social distancing 이라고 언급해서 이 뭐 공화당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이 현 시점에서 미국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죠. 싱글띵이라고 네.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마스크 착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한 소식인데요. 무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역시 그 CNN이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다 샅샅이 얘기하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논란은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CNN 보면 알 수가 없어요. CNN은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어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적 실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언인지 뭐 노골적인 발언인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또 워싱턴 타임즈가 오늘 보도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영미남, 통찰력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탄약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실언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흑인, 라티노 같은 소수계 기자들과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CBS 뉴스, 이 채널2 CBS 뉴스의 한 기자가 자신에게 인지기능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대단히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인지기능 테스트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치매 같은 거 그런 이제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받는 테스트죠.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70대 후반의 나이니까 뭐 그런 점에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지기능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런 테스트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되게 거칠게 반문했어요. 맨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거칠게 반문했는데 네. 그렇게 거칠게 반문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에게 인지기능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본 이 CBS 기자를 상대로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CBS 기자에게 당신은 코케인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코케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니 이제 이 기자에게 기자가 이제 황당해서 쳐다보니까 당신은 내 이런 질문 받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질문이 지금 그런 질문 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CBS 기자에게 당신은 마약 중독자냐고 다시 한번 더 물었습니다. 근데 이 CBS 기자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CBS 기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고 굉장히 좀 자제력을 잃고 흥분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질문한 기자가 흑인이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흑인과 연관된 게 이제 마약이라는 그런 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비유 삼아 질문했다고 한다면 하필이면 흑인에게 당신 마약쟁이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흑인 기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평소 흑인들을 마약이나 하는 존재로 본인이 이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제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CNN 같은 데서는 절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겠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그래서 즉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적절한 언급으로 미국 흑인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이 정도 공격은 당연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행동했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CNN이 24시간 내내 보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NN이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 흑인 언론 담당인 페리 스태너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감각하고 편협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막판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상원 의원인데요. 모두 다 흑인이고 여성들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가 지금은 아마 유력한 후보에서 좀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캐런 바스 캘리포니아 37지구 연방하원 의원이죠. 이분도 역시 흑인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성, 흑인 이런 이 소수계를 염두에 두고 부통령 후보를 고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카말라 해리스와 수전 해리스 모두 55살입니다. 캐런 바스는 66살이고요. 그래서 오는 11월 20일에 78살이 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는 흑인이고 여성인데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어린 그러니까 딸뻘이 되는 이런 인물들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소수계, 젊은 층, 여성 이런 층을 이제 확고한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의 지지를 굳히기 위해서 부통령 후보를 지금 지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CBS 흑인 기자를 상대로 한 이 발언 논란으로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리스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진심으로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계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득표 전략으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소수계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특히 흑인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흑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나 그 발언 등이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좀 경솔하다. 그런 비판을 명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모습도 이게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진행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 토론하고 서로 이제 대결하고 이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우리가 계속 뭐 CNN이 집중적으로 비판하지만 조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경솔한 발언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인물이어서 좀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재미난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오늘 아침에도 느낌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네요. 조 바이든 후보가 이 라티노 커뮤니티는 아주 다양한 공동체인데 흑인 커뮤니티는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또 말썽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이 백인이다 보니까 그 흑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박혀 있어서 나이도 지금 70대 후반이어서 그걸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